혹시 괜찮으시면 손을 본인들이 들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초대하신 분들이 들어보셔도 좋고. 네, 앞자리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아보러 오셨네요. 저는 오늘 어찌 보면 처음 알아보러 오신 이분들 대상으로 PM 비즈니스가 어떤 매력이 있고 이게 정말 내가 지금 도전을 했을 때 나의 미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부분이 있는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재무설계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험 영업이죠. 보험 영업인데 그걸 이제 재무상담 위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앞으로 이제 뭐 노후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설계를 해주는 일을 한 1년 조금 넘게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웨딩 매니저를 잠깐 또 했었어요. 그 당시 때 제가 재무 설계를 해줬던 저의 친한 지인이자 형이 제가 웨딩 매니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했었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처음 알아보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좀 이따 스토리에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저는 PM이 처음은 아니고 그 전에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도 경험을 했고 그 비즈니스를 부부가 함께 전업을 해가지고 한 12년 가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그런 거 없이 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던 도중에 저희가 PM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고, PM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서 한 지는 지금 10개월 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 저희 부부가, 그것도 부부가 이제 전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열심히 꾸준히 했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공감될 수 있도록 좀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독일 PM을 선택한 아마 이유도 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이제 재무 설계를 했었다고 하니, 제가 그때 고객분들한테 많은 그 어떤 플랜을 짜주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갖게 됐던 고민이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제 나이가 한 30대 초반쯤 됐었거든요. 30대 초반쯤이었고, 그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저는 자녀가 지금 3명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 나이가 이제 저럴 때쯤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플랜을 짜줬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은퇴 시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하던 한 60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반대로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돈을 벌지는 않는데 돈을 쓰기만 하는 기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평균 통계적으로 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제가 100세 정도 해서 저랑 제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 나이까지 이렇게 좀 써봤어요. 사장님께서도 나중에 댁에 가셔서 이런 거를 나에 맞게끔 한번 써보시면 좀 더 나에게 맞는 현실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30 초반이었을 때 제 친구들은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한 크게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을 했다 보니 아침마다 계속 교육을 받고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에 대한 그들에게 플랜을 짜주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그런 고민을 저는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직업 특성상.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보면 한 월급 한 40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이 표로 보면 25년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연봉은 4,800만 원 정도가 되고 저 연봉을 25년 동안 제가 번다고 봤을 때 제가 벌 수 있는 총 수입은 12억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는 뭐 수입이 조금씩 오를 수 있겠죠. 승진하기도 하고. 제가 일반 직장 생활했다고 가정하면 이게 저에게 무조건 닥치게 될 미래였어요. 팩트였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애들 나가고 진짜 소박하게 한 200만 원 정도로 제가 잡아본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필요하고 이거를 제가 40년 동안은 써야 하니 이거를 계산해 보면 9억 6천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200만 원 정도 생활한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일단은 저 12억에서 제가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돈이 12억이고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내가 무조건 최소 나가게 될 게 9억 6천인데
지금 저 12억에서 그 나이에 제가 모으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저 9억 6천을 어떤 수로 마련하지? 그게 저에게는 그냥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었어요. 막 진짜 막 되게 부정적인 생각 아니잖아요. 비관적인 생각 아니잖아요. 팩트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놀라운 걸 하나 좀 보여드려 보면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물가가 오른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밑에 보시면 한국물가정보,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는 자료 갖고 온 거고요. 보시면 2000년대부터 지금 2022년도 불과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20년 정도 기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때쯤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물가가 한 3에서 4% 정도가 오른다고 해요.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한 20년 정도 되면 2배 정도 물가가 뛰거든요. 근데 이 통계가 거의 비슷해요. 짜장면 값이나 뭐 삼겹살 값은 장난 아니죠. 그리고 뭐 소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후쯤에는 지금보다 전체적인 물가가 한 2배 정도는 또 올라 있겠구나. 잘 안 믿겨지시나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장님들께서 한 15년에서 20년 전쯤 내가 생각나는 물가 같은 거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보시면은 한 요 정도 물가 거의 맞춰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러면 은퇴 자금이 한 25년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 9억 6천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적으로 제가 느끼는 가치가 200만 원보다 훨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이 안 된다라는. 저 200만 원 갖고서는 현재 가치로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건 20억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갔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20억을 내가 지금부터 당장 모으려면 나가는 건 나가는 것대로 치고 제가 매월 최소 지금부터 700만 원 이상씩 모으면서 25년 동안 꼬박꼬박 모으면 20억이 조금 이제는 마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아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인생인데 저게 가능할까? 저는 이제 정말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고민이 정말 많이 됐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 보이던 게 갑자기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저한테 그 당시 때 많이 보였어요. 지금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겠지만 전 그때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분들이요 젊었을 적에 그냥 마냥 막 이렇게 막 인생을 방탕하고 막 즐기고 그랬던 분들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현재 삶을 되게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도 어느 순간 준비되지 않은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이고 근데 막상 오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 현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최선의 무언가를 선택해서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진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른 나이지만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따온 건데 그 밑에 내용이거든요. 그 이미지 밑에 있던 글을 그대로 한번 붙여와 본 거예요. 열심히 월급 모았더니 은퇴 후 파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시급이 948원. 근데 이게 2023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기사 자체가. 그러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11시간 일해서 고작 10,000원 벌고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거를 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재무 설계를 해줬던 친한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았는데 그 형의 자산 상태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뒤에 나도 저 형 정도만큼만 뭔가 만들어져 있어 너무 좋겠다.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저한테 투잡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알아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팁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팁인데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내색을 하진 않았었지만 제 나름대로 뭔가 고민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 형은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진솔하게 제안하면서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권유를 한 거였어요. 알아보지 않을래? 이거 너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이걸로 우리 같이 미래를 준비해보자?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권유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는 거죠. 권유하는 게 리크루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권유했더니 저는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알아보러 갔었고요. 충분히 검토해보고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면은 할 것이고 아니라 생각되면 안 하면 되겠지. 나는 내가 성인으로서 이걸 알아볼 만한 충분한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그 지적인 건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알아봤는데 그때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이제 집중해봐야겠다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해서 하는데 크게 돈이 들어오는 형태로 구분을 지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이에요. 제 이미지로 넣어놨는데 첫 번째는 직장인, 월급 생활하는 분들이고요. 그 밑에는 자영업자 혹은 영업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백종원 대표를 이미지로 넣어놓은 것은 이분은 더본코리아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뭔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 밑에는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예요. 그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95%의 사람들은 이제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또는 영업직.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만나면 질문도 종종 하는데 잘 맞춰요, 사람들이. 이쪽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내 시간과 내 노동력을 들여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장점은 물론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장으로라도 가고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벌긴 벌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누구나 공통적인 고민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땐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 수입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일회성 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쪽에 직장인들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일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소득이거든요. 내가 오늘 일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소득, 일회성 소득.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돈을 버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의 누군가는 이런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알아보러 갔던 장소에서 듣고 이해가 됐고 저게 가능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였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돈을 버는데 일단 소득의 규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근데 소득의 규모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봤더니 이분들은요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과 노동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은 이쪽 형태로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이런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형태로 돈을 많이 벌어봅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위에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버는 수입의 형태가 달라져야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쪽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득이나 아니면 투자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소득은 똑같을 수 있거든요. 둘 다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삶의 질이 많이 달라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그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부르면 주말에도 나가야 되고 고객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고 내가 식당에 24시간 매여 있어야 되는 확률이 높고 반면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버는데 그분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부터 시스템이나 자본을 통해서 저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자유가 있고 시간적인 자유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본인의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매력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25년 정도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난 앞으로 25년 정도는 어떤 일을 무조건 할 건데 그러면 저쪽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25년 동안 내가 잘하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내가 정말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도 한 분야에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 제대로 해보면 그럼 내 나이 45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 이쪽에 가까운 그런 실력도 좀 생기게 되고 나한테 저런 소득이 생기기만 해도 그럼 내 미래가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내 삶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이 PM 비즈니스가 이쪽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된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럼 이거 하는 분들은 많이 봤었는데 막상 그들을 나중에 보고 나면 왜 그렇지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 눈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요, 여기에서 성공하는 그런 명확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배워서 하면 한 몇 년 정도 집중해서 일을 하면 실제로 그런 삶이 가능한 분들이 있고 이 자리에도 현재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PM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그 6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죽을 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만들어낸 분들이 사장님들 뒤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얼핏 봐도 10분 이상은 계세요. 경제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시간과 상관없이 소득이 들어오고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그 어떤 해외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수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삶, 선택의 폭이 넓은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부부가. 근데 그러다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이 있을 때쯤에 이제 PM을 알아보게 됐던 거예요. 지금 제가 PM을 선택하게 된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 열심히 해가지고 한 월 1,000만 원 정도 버는 직급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함께 열심히 그걸 하고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는 그 팀에서 리더 미팅이 항상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리더 미팅에서 PM이 제가 보기로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대기업인 그리고 국내에서 대기업인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보다도 뉴스킨이 항상 제가 속해 있던 그 회사가 항상 고정의 3위였는데 그 회사보다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높아진 거예요, 회사가. 그때 1차적인 호기심이 있었는데 저는 회사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우리 사업자들이 조금 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잘 이해해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약간 영업 위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좀 있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PM으로 간 분들도 많고 매출도 어쨌든 높아졌고 그래서 PM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왜냐 PM 비즈니스 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희 표현으로 역 리크루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야 그걸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그거를 저보고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아마 저에게 저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아마 알아볼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알아보더라도 꽤 뒤늦은 시간이 됐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이유는 좀 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을 만들고 싶어서 꾸준히 들어오는 자산 소득을 만들고 싶어서 이걸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그때 하고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일반화시킬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속해 있던 곳이랑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비즈니스 같이 성공해서 우리 삶을 바꿔보자라고 했던 제 팀들이 뭔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결과를 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막 열심히 교육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문화가 이제 막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좀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때 알아보라고 해서 PM을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가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보상도 너무 심플하고 야 어떤 보상이 이렇게 빌드업이 잘 돼 있지? 소비자에서 매니저로 가는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고 매니저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야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졌던 첫 느낌이었어요. 제품도 뭔가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한 3종 갖고 뭔가를 다 보여주는데 모든 사업자들이 그 3종에 대한 가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유통이 되면 얼마가 들어온다고 콕콕콕 집어갖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은 그게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막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었어요, 주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으니까. 근데 여성 CEO 같은 거예요. 막 샵 관리사나 원장님이나 막 이런 뭔가 고객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바꿔나가는 여성 CEO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보게 됐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되게 가까웠고 되게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하면서 제가 이질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주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알아봤던 분들이 저랑 똑같은 회사에 있다가 이곳으로 와갖고 좋은 결과를 낸 분들이셨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많은 고민이 있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그런 약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시기에 저랑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저보다 한 2, 3년 정도 먼저 이 비즈니스 선택해서 불과 2,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랑 같은 회사에 있었을 때는 저희랑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내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는 2, 3년 만에 결과가 완전 달라진 걸 보면서 저는 행복의 회로를 약간 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난 어차피 비즈니스 열심히 할 건데 한 2, 3년 뒤에 그럼 내가 다른 선택을 하는 걸로 인해서 나도 그들처럼 그런 삶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보상을 이미 진짜 파고들어서 이미 거의 그 보상은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막연한 그냥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 이제 그 생각으로 저희는 PM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막 처음부터 바로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좋은 점들을 제가 하고 있던 곳에다가 적용해갖고 좀 변화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구조가 다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저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환경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에게는. 제가 PM으로 온 이유는 똑같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제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이 PM을 선택한 이유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래 했다 보니 네트워크 마케팅은 적어도 어떤 기준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이 기준들을 토대로 제가 알아본 거예요. 보상은 제가 검토해보고 이미 끝났어요. 파악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 솔직히 회사랑 제품은 들여다보지 않았었어요.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알아봤었기 때문에 팀들한테 나누기 위해서 전 보상을 알아봤었기 때문에 회사 제품까지는 안 알아봤었는데 제가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 일단은 그러면 회사 탄탄한가? 회사 6년 차밖에 안 됐고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약간 생뚱맞은 회사였는데 이 회사 정말 괜찮은 회사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냥 이거는 저는 한 10초 만에 끝났던 것 같아요. 회사 탄탄하네. 오케이 끝.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제품은 그냥 그 당시 때 제 생각은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하면 제품은 평균 이상만 되면 무조건 얹어진다. 근데 이거는 매출 이미 업계 3위까지 올라온 거라면 제품력 내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검증은 어느 정도 이미 끝난 거다. 그럼 나는 이거를 잘하면 되니 제품은 얹어질 확률은 꽤 높겠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보상은 합리적이고 고소득이 가능하고 지금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이제 뭐 이런 요소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이거 위주로 보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기준을 발판으로 해갖고 진짜 빠르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어. 이러고서는 이제 달렸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다 검토를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잘 안내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보상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저의 스폰서이자 저의 아내가 담당해서 할 거라서 저는 회사랑 제품만 좀 자세하게 안내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회사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계, 한국에서는 업계 매출 순위로는 이제 3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메이랑 애터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오랜 시간부터 이제 부동의 1, 2위인데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아메이랑 애터미 같은 경우는 종합 물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군들이 다 속해 있는 거에 반면 PM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제품 중에서도 이따가 제가 이제 매출과 관련된 거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사장님들이 주로 알고 있는 그 3종 제품만 갖고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걸 바꿔 생각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3종이 소비자들한테 만족도가 상당히 높구나. 그 3종이 굉장히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3종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구나. 이거는 내가 제대로 맘먹고 비즈니스 전개한다면 확장이 되게 빠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를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위에 보시면 2024년 멀티레벨 마케팅 기업의 매출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막 이것저것 알아보던 과정 중에 본 건데 놀라운 거는 PM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왜 PM이 없지?
PM이 참고로 글로벌 6이거든요. 이건 글로벌 순인 것 같아요. 글로벌 6인데 없어요. 그래서 저건 어디서 본 거지? 근데 자료도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시면 다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은 되게 인증 기간이나 그런 것도 되게 편협적인 그런 걸 갖고 우리 회사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만 보니까 다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참고 이거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저거는 넥스트 이코노미 매거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잡지 같은 것들을 꾸준히 발간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PM이 여러 번 거론이 됐던 거예요. 그거는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PM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직접 판매로 아메이보다도 높은 나라가 꽤 있고요. 그리고 30년 이상의 경영 실적인데 또 놀라운 것은 30년 동안 이 회사가 창업한 이래로 지금까지 3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 매출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꾸준히 성장한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DSN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 세계적으로 2만 개가 넘게 있어요. 글로벌적으로는 2만 개가 넘게 있고 한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20여 개 정도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등록이 된 것만. 글로벌적으로 2만 개 정도 되는 그 회사 중에 지금 탑6라는 거예요. 작년에 6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당 사이트 들어가고 보시면 해당 연도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재작년은 8위였고 작년에 이제 6위. 앞으로 지금 롤프소르그 창업자가 6위가 아니라 5위 그 이상 계속 올라가서 업계의 탑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있는 이거는 이제 브라보 어워드 상인데 이거는 그 똑같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들 중에 빠른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에게 주는 상인데 업계 최초로 4년 연속으로 수상한 회사는 없다. 그리고 DNB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 모든 회사들 신용을 확인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PM하고 협약되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느 회사든 다 여기에서 기업 신용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트리플 A를 이 기업이 받고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종합드려 말씀드려보면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나는 잘 몰랐더라도 광고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 몰랐더라도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탑 위치에 올라가 있는 회사고 성장세가 되게 두드러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은 회사다. 그렇게 저는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상 보고 놀랬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 봤을 때 창업자가 남달랐어요. 이 회사가. 참고로 지금 롤프소르그 창업자 회장님은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 정비공 일을 했었대요. 아르바이트로. 20대 때. 그렇게 하면서 막 자동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아주 멋진 슈퍼카를 끌고 누가 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되게 젊은 사람 같은데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일을 하냐 물어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은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냐? 가능성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 일을 처음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 비즈니스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5년 정도 했을 때는 그 회사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팀으로부터 만들어진 매출을 일으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굉장히 그런 레전드적인 이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PM을 나중에는 본인이 참고로 그 회사가 근데 나중에 없어지게 돼요. 본인이 했던 그 회사가. 그래서 나중에 직접 PM 회사를 창업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이 저명한 자문회사인 어네스트 영 올해의 기업가 대회에서 2009년도는 롤프소르그 회장님이 1위가 되는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4위가 이제 빌 게이츠였다고 해요.
이런 전반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제가 보상을 들여다보니 확실히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이 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는 그 본사 각 PM 본사, 그다음에 유럽 본사, 미주 본사, 아시아 본사가 해당 지역에 이렇게 이제 오픈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 좀 진한 파란 색깔 들어가 있는 거는 PM 지사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좀 옅은 파란색 이런 색깔이나 아니면 요런 색깔 같아. 요 색깔. 그죠? 요 색깔. 요런 색깔이나 요런 색깔은요 뭐냐면 아직 안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지사가 들어갈 예정인 나라인데 보시면 거의 다 저 색깔 아닌가요?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유럽 쪽에서만 좀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고 이 회사가 유럽에서 충분한 그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난 뒤에 아시아 시장하고 미주 시장이 이제 막 스타트가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시기인데 글로벌적으로 6위라고 하는 건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 업계 1위인 아메이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그냥 우리가 낙관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 시기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내가 그 흐름과 더불어서 내가 여기에서 성공할 확률도 여전히 되게 높은 시기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주력 3종입니다.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가 주력 3종 제품인데 저 제품에 대한 작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매출이에요. 그거를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어느 회사든 다 저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5위까지 된 거를 총 다 보면 5,760억 정도가 돼요. 이 회사가 일으킨 전체 매출이 23년도에. 근데 그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저 3종이에요. 실은 이름은 좀 다양하게 써있죠. 오토십, 액션팩, 액티바이즈, BA 스페셜, 액티바이즈 이렇게 쓰여져 있기는 한데 저게 다 저 3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트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저 3종으로 5위까지 일어난 것만 봤을 때가 3,200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6위 밖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관련된 이 3종 매출로 일어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전체 매출의 70% 정도가 저 3종으로 이미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에게는 저 3종만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느끼고 있고 하나에서 매력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제품으로 연계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보통 이런 거 막 보여드리면 제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품 좋구나. 먹으면 건강해지겠다.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소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먹고 좋으면 나 소개도 해봐야지. 약간 추가 소득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 제품 진짜 좋은가? 이거 내가 좀 아니면 약간 이제 판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로 이거 진짜 돈 되는 시장이겠구나. 돈 되는 아이템이겠구나. 그런 관점을 갖고 보는 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언가를 대할 때 항상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오늘 어쨌든 제품 3종을 보여드리겠지만 세 번째 정도에 좀 초점을 두고 제품 3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PM 제품을 떠나서요.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시장성이 높아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40, 50대는 90%가 건강기능식품 이미 무언가를 먹고 있대요. 그리고 20, 30대도 굉장히 높죠. 7, 80%. 10대도 절반 이상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이든 오메가든 유산균이든 또 뭐가 있어? 하여튼 기타 등등 그냥 그런 모든 건강기능식품들. 그 시장이 실은 저희가 브랜드 체인지로 바꿔가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제품을 하나하나씩 좀 소개시켜드려 본다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액티바이즈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희 사업에서 킬링 제품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제품은 중간 이상만 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실은 이 제품이 저희 부부한테 진짜 굉장히 빠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비즈니스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저희는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대체 뭐길래 그런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 볼 건데요. 커피 믹스를
이제 물에다 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를 먹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액티바이즈 3스푼 정도를 넣고 몇 번만 흔들어 봤더니 금방 커피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액티바이즈를 만나서 저런 결정체를 만들어내면서 뜬 거예요. 저게 커피는 커피, 설탕, 프림. 우리 믹스커피는 보통 이렇게 이제 3개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프림을 흡착해내는 그런 걸 저희가 저렇게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리거든요. 이 액티바이즈가 비타민 B군의 결정체인데 저 비타민 B군이 탄단지를 대사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먹게 되면 일단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써 있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혈관을 청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2가지가 액티바이저가 갖고 있는 가장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왼쪽 뇌를 깨워주세요라고 해서 지적 장애아를 치료하는 3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서는 쓰고 아마 그런 관련된 데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쓴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치료 교실에서는 아이들 산소 공급에 산소 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소 주스는 독일에서 도입한 것으로 15년 동안 유럽의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에서도 이 산소 주스가 공식적으로 사용됐으며 그걸 사용한 많은 선수가 메달을 땄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산소 주스를 마신 후 혈중 산소 농도가 약 1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중에 산소가 들어있는 음료도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 그건 마시는 순간에만 효과가 있을 뿐 지속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안전하지 어떤지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저자의 엄마가 98세인데 70세 때 파킨슨 병에 걸리셨대요. 근데 파킨슨 병은 뇌에서 생산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운동 장애가 일어나는 병이라고 이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한 페이지를 더 보게 되면 어머님이 매일 산소 주스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매일 산소 주스를 마시며 당쇠와 레시틴 등을 먹고 있는데 상태가 개선되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습니다. 파킨슨병은 아직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난치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진행을 더디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치병이 개선됐으니 이건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뭐 좋아졌다고 한 거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병이 개선된 거를 자기가 봤을 때는 뇌 모세혈관에 혈전이 빠지니 뇌세포에 혈액이 흐르게 되고 액티바이즈로 인해서 혈관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혈액이 흐르게 되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니 뇌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됐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위에 언급한 영양소는 정상인 뿐 아니라 뇌질환자, 지적장애의 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티바이즈와 관련된 성분을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보는가에 대한 책에서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리스토레이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밤에 먹어요. 맛은 레몬 맛인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보시면은 거의 이제 미네랄 그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실험을 하나 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그 액티바이즈에다가 이어서 리스토레이트를 타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막 그런 불순물 같은 거, 프림이 걸러진 것들이 올라왔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리스토레이트를 넣고 섞었더니 뭔가 입자가 훨씬 더 잘게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내기에 훨씬 수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밀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의 주 역할은 위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디톡스, 해독해주는 거랑 우리 몸 밖으로 불순물들을 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파워 칵테일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얘는 그냥 종합 비타민 그리고 그 안에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 비타민 B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A, C, E, 폴리페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한 포만으로 종합 비타민을 우리가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이 처음에 액티바이즈로 내 혈액을 좀 더 혈관을 깨끗하게 뚫어주고 청소하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나오는 불순물들 같은 경우는 리스토레이트로 디톡스 빼주고, 그럼 내 몸이 조금 정화가 되지 않겠어요? 디톡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영양을 넣어주고 이 3종이 계속 같이 순환을 하다 보면 세포가 점점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참고로 아까 제가 액티바이즈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액티바이즈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세포에도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옥시 플러스라고 하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저희는 독일의 전 제품이 다 독일 본사에서 완제품이 들여져 오거든요. 한국에서 자체 성분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전달하다 보면 이런 거 내가 먹고 있는 거에도 있어, 이제 이런 말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기에도 보면 이런 뭐 비타민 내가 먹는 거에도 있고, 아까 뭐 칼슘, 마그네슘 그런 거 내가 먹는 거에도 있고 막 그래요.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NTC라고 해서 이 독일 PM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먹을 때는 이런 형태로 먹지만 PM은 입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바로 혈관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장기를 거쳐 세포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영양소가 흡수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PM은 어떤 게 그럼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 일반 영양제랑 PM이랑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이 공법으로 인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는 똑같은 거 먹을 거면 이왕이면 흡수율 높은 거 먹는 게 가격대도 비슷하면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 원리로 가능한 건데, 흡수된 영양소를 세포까지 넣어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중에 사람들이 대부분 먹었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먹고 어때요라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8명은 먹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계속 왜 드세요라고 물어보면 먹으면 좋다고 하니 계속 먹고는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PM은 이제 그게 좀 달라요. 사장님께서 경험해 보시면 PM을 전달해 보면 저희도 한 달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야 이거 뭐야? 왜 그래? 이거 먹었더니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말들을 저희 부부가 진짜 많이 듣기 시작하면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열정적으로 펼치는 건 물론이고, 단순 그런 제품을 좋아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먹어보고 좋다고 느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엄청 하더라고요. 이거와 관련된 실험을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면, 대표적인 지용성이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일반 오메가, 다른 쪽은 PM에서 나오는 오메가를 갖고 지용성이 어떻게 수용성이 되는지를 이제 실험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뭔가 둥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간에서 이거를 바꿔주는, 담즙이 나와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담즙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내 몸의 어딘가에 남아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 생각해서 먹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나의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PM은 그 사람의 몸을 바꿀 수는 없으니 담즙이 나오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제품 자체를 물 분자보다도 더 작게 만들어서 담즙의 도움을 받지 않고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드려보면 NTC라고 하는 건 영양을 전달하는 컨셉이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력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흡수율을 높인 마이크로솔브. 원래는 담즙의 기능이 있어야지만 지용성을 흡수시킬 수가 있는데, PM은 마이크로솔브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용성, 우리가 먹었을 때 그런 기름에 녹는 그런 성분 같은 것들을 PM은 이미 물에 녹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담즙의 기능과 상관없이 흡수를 시켜주기 때문에 흡수율이 타사는 한 10% 정도 된다면 저희는 본사에서 얘기한 게 98에서 100%까지 우리는 다 흡수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포까지 넣어주는 기술력. 세포에 넣어주기 위해서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혹시나 고장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넣어주는 이 PTC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기술력이 정말 사실이라면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걸러 이게 잘 들어오면 뭔가 안전한 건지가 또 너무 중요하니까 안전한 것도 저희 회사 안전합니다. 누가 먹어봤는데 이게 앓고 있던 병이 좋아졌어요. 우리 누가 그런 사례는 뭐 어느 곳에 가든 꼭 몇 명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제품들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PM은 그런 거를 넘어서서 저런 객관적인 인증된 기관들을 통해서 이 제품이 정말 안전하다. 우리가 안전하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은 인증 마크들을 받았으니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기는 그냥 독일 기술협회고요. 이미 150년 이상 역사가 된 굉장히 오래된 기관이에요. 모든 걸 다 검사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은 최초로 저기에다가 우리 거 검사해주세요. 항상 안전한지 6개월마다 불시로 그냥 언제든 검사를 하거든요. 아무거나 무작위로 가져가서.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뭔가 안 좋은 게 들어갔거나 그러면 불시에 뭔가 했을 때 언제는 패스했더라도 언제는 그게 매체에 나올 수 있죠. 근데 회사가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GMP. A7이라고 제약 강국 7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깐깐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 GMP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원래는 약을 만드는 공정이죠. 근데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우리는 저 방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든다. 즉 어떤 약을 만들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럽 내에서는 이런 마크가 붙어 있으면 되게 안전한 거다라고 인식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할랄이나 코셔 인증은 둘째치고 이 GMO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죠. 유전자 변이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지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꾸준히 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 유전자가 어떻게 변이가 될지 모르고 나중에 내 아이가 기형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건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PM은 이런 GMO 유전자 변이 음식 안 들어갔다. 그리고 할랄 코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 도핑 테스트하는 기관인데 이런 것들 다 안 들어갔다. PM 전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PM은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야 그럼 천연 비타민이야? 근데 그 천연이야? 그거보다는요. 천연 원료를 넣었는데 독성이 하나도 없는 제품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안전하냐? 아이가 먹어도 안전합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는 그럴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 양념치킨 먹일 때 안전한지 물어보고 먹이나요? 저는 그 말을 꼭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치킨 만들 때 얘네가 일단 커야 잘 팔리니까 호르몬을 엄청 넣어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하다 보면 비정상적으로 크다 보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또 항생제를 엄청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치킨은 호르몬 항생제 덩어리죠. 그거에다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는 기름에다가 걔를 넣고 튀겨가지고 거기에다 나온 거에다가 알 수 없는 첨가제들을 다 넣은 걸 갖고 소스 만든 걸 갖고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반대로 대질문을 해요. 그분들한테. 그런 거 먹일 때 그런 거 따지고 드시나요?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보다 몸을 더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아마 누군가 이런 정보들을 전달받았겠죠. 드시고 있고요. 제가 이제 회사, 그리고 제품 3종, 그리고 3종에 대한 것도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검증됐고 안전하고 그런 걸 좀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번역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요. 어느 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간 거예요. 1분 30초 안에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지 사진도 한번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PM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볼 수 있어요. 뭐 하고 있지 지금? 제 열심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뭐 하고 있지? (1분 30초) 안에 끝났죠? (1분 30초) 안에. 그쵸?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넣은 이유는 여기서 지금 PM 비즈니스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자 오신 분들도 있는데 PM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막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얘가 지금 뭐 저렇게 바쁘게 다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돈은 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생각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PM을 열심히 하면 돈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한 2, 3년 뒤에 내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하다 보니까 아마 보시면 되게 행복하게 비즈니스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리는 미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자동화 수입, 그리고 이따 보상을 통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40년 동안 벌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수입의 형태를 4년 안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플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먹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제가 가야 했던 미래가 이 미래였다면 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PM으로 한 5년 열심히 집중해보고 그럼 나머지 미래가 저에게는 50년 이상이죠, 실은. 근데 색깔이 다르죠. 불안한 미래였다가 제가 뭔가를 완전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비전을 봤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알아보신 분들께서도 이러한 미래가 나에게도 원하고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은 나는 안 하더라도 내 친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하는구나. 그럼 걔를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서 또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